사실 그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탄생하고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사라지는 브랜드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뾰족했다, 뭔가 막 라벤더 포인트가 느껴진다,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못 느껴졌던 것 같은데, 혹시 길게 가는 좀 롱런하는 브랜드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굿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 컨셉은 진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 제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전의 크기와 뾰족함이 아닌가 생각을 좀 듭니다. 저는 젠틀몬스터 사례를 좀 쓰면서 젠몬의 안경과 젠몬의 굉장히 멋진 팝업 스토어에 감탄했다기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비전. 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새로운가? 근데 그 새로움이 세상을 놀랄만하게 할만한가라는 생각이 쫙 이어졌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랐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팝업 스토어 A를 지어놓고 본인들이 2, 3주 지나고 나서 다시 가보니까 본인들이 지루해지면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그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구성원이나 CEO의 마음에 내재되면 굉장한 그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비전의 중요성을 한 번을 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 비전의 중요성은 다른 브랜드도 되게 많죠. 패션 쪽에서는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예시를 저희가 라벤더 포인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살려보자,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옷을 만들겠다. 물론 이제 비전이 크고 담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옷을 만들고 그거를 마케팅하고 하는데 그 가치를 다 이렇게 심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기존에 본인이 입던 옷을 가지고 오면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패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계속 새로운 옷을 만들고 옷을 또 사게끔 해야지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그 인더스트리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아예 흔드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일관되게 지금 실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과연 잠바가 필요해서 파타고니아를 샀을까?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계속 파타고니아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느낌 자체로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타고니아 예시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가치와 매출을 놓고 봤을 때 가치를 세워놨는데 그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다면은 그냥 잘 팔리는 옷을 만드는 것보다는 회사 경영이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업의 철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파타고니아의 오너, 기업 창업자는 본인이 가진 비전을 이 브랜드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많은 스포츠 브랜드가 있잖아요. K사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그 회사가 주장하는 게 와닿지 않으면 브랜드 스위치가 되게 빨리 일어나는 거죠. 가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올해는 K를 입었는데 내년에는 N사를 입고, 이게 너무 일어나는데 파타고니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젠틀몬스터도 늘 새롭다라고 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라인 익스텐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템버린스 아시죠? 제니 그것도 젠몬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식 산업으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브랜드 비전이 명확하고 그거를 다 채워하고 있으면 오히려 훨씬 더 경영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례들을 저희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냥 매출이 목표인 회사가 더 이상 더 많기보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는 회사, 그게 더 많아야 되고, 그 비전도 되게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전이 구성원의 마음을 뛰게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브랜드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최근 몇 년간 이제 한국에서 많은 브랜드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를 너무 쉽게 폐기하시고, 비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어떤 거창한 슬로건 같은 스테이트먼트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약속을 꼭 지켜나가고 싶은 어떤 그런 신념과 가치 체계를 정하고, 그게 꼭 광고의 문구로 바로 제품 팔 때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캠페인의 여력이 돼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또 더 그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고,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제품 파는 거에 주력을 하지만 그 기저에 이제 계속 깔리면서 그게 면면이 흐르게 되면 그게 결국은 엮이면서 고객한테도 어느 순간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출발선부터 사실 굉장히 다르고요. 겉으로 다 노출되지 않아도 괜찮으니
비전이나 이런 그 내부 직원들과 함께 생각을 응축하는 이런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의 마케팅이나 뭐 광고나 이런 영역에서 뭐가 필요한가? 사실 회사에서 이 일을 누가 하지? 이러면 대충 다 마케팅 부서예요. 막 애매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워낙에 엄혹하고 고객들의 발전 속도는 엄청나고 미디어는 너무 많고 이러니까 우리가 한 단어로 마케팅 상황이 엄혹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들어가 보면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줄기를 잡지 않으면 그 노력이 다 좀 되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저희는 되게 본질이 이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은 제품 개발과 마케팅 두 개가 기업을 이끌어가는 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품 개발 워낙 열심히 하시지만 이 마케팅도 글로벌에 통하고 한국 사회에 통할 수 있는 굵은 줄기의 마케팅이 있을 텐데 그 내 마음의 중심점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변화에 유연하게 움직이지만 그 몸의 중심축이 코어 근육을 잡듯이 딱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가이드로서 라벤더 포인트가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라벤더 포인트를 발상하는 혹시 발상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법은 워낙 여러 가지여가지고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조금 요거다 이렇게 생각한 4가지만 추려서 책에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가장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너무 열심히 한국에 계신 마케터들이 일하다 보니까 본인 브랜드만 너무 집요하게 좁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용어로 버드 아이즈 뷰라고 썼는데 조감도라고 하죠. 이렇게 조금 이제 새의 날개를 달고 위에 올라가서 우리의 산업을 좀 보고 우리 업을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LG의 그 가전, 오브제 가전과 삼성의 비스포크 라인의 상황이 좀 다른데 오브제가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강하게 소구했다고 하면 삼성은 조금 더 인테리어라는 개념,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시야를 높여서 버드 아이 뷰에서 보는 걸로 런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아이데이션에 있으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못하는 발목 잡는 요소라고 저희가 좀 생각한 게 있는데 일단 경쟁자를 너무 좁게 봐요. A라는 제과회사면 B 제과회사. 야구단의 그 경쟁자는 B 야구단이 아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뭐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경쟁자를 넓게 보면 사람들이 이 자기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로 아이데이션이 넓어지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우리는 요 구장 대비 이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아이데이션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라벤더 포인트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사안의 본질, 뾰족점을 찾아낸데 본질을 찾을 때 여러분한테 가장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좀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스스로 반문해보고 이 왜 그렇지?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떨까? 진짜 그래?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뾰족한 지점을 찾기가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획을 할 때 보통 시장 분석, 기획, 그 다음에 컨셉 추출해서 메시지 정하고 미디어를 택하고 이런 루틴한 사고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조금 순서를 뒤바꿔 볼 필요가 있어요. 루틴을 해체한다라는 표현인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예산으로 미디어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라고 미디어를 먼저 선정을 하면 미디어에 따라서 메시지 구조가 달라집니다. 15분짜리 컨텐츠랑 10초짜리 쇼츠는 다르잖아요. 미디어 자체가. 그러면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일하는 프로세스를 섞어보고 그중에 가장 강한 거를 집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 다른 거를 재설정해보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좀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신문 광고를 하면은 신문 광고에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클라이언트께서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는데 여기다 우리 사진 좀 더 넣어주고 여기다 카피도 넣어주면 다 비어있잖아 막 이렇게. 왜냐면 옛날에 신문 광고는 한 면에 막 5천만 원 이랬거든요. 사실 포기해야지만 힘이 세집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한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 듀운의 사례를 잠깐 들면은 그 책 자체가 6권에 달하는 엄청난 대작인데 영화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을 고객한테 이해시키는 거를 포기하고 미장센에 주력했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포기를 좀 해야 나머지가 돋보이게 됩니다. 그래야 좀 비워놔야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뭔지 라벤더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다 듣고 오면 다 하는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곱씹어서 보시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해보니 다른 길이 보이네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을 빼야 할지, 그래서 결국 무엇을 남겨야 할지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선택을 한 번이라도 잘 해보면 포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빠르게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뾰족점을 찾을 때 아까 제가 85점, 100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보통은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지 뾰족점이 들어요.
이 정도면은 컨셉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어떤 부분에서 좀 미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 보는 거, 하나 더 들어가 보는 거라는 다소의 집요함이 2025년의 마케터한테는 더 필요한 덕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뾰족하게 꼭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